안녕하십니까. 송국권의 혼술이 매주 주말 보내드리는 정가 뒷담화 2022년 12월 31일 2022년 마지막 날 인사드립니다. 지금 여의도 정가에서는 이 羹 잡는 매 여기에 빗대서 이재명 잡는 한동훈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이후에 한 6개월 동안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이 검수완박 그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무력화시키는 시행령을 만들었죠. 자, 그래서 검찰의 수사 범위를 대폭 확대시켜서 지금 이재명 또 문재인 전 대통령도 물론이고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가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검수완박이 되면은 이재명에 대한 수사가 제한될 걸로 그렇게 예상들을 했지만 지금 검찰 수사가 오히려 박차를 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여건을 조성을 했다. 여건을 만들었다.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그것뿐이 아니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장관의 인사권, 검찰 인사권을 활용을 해서 이재명 잡기를 위한 수사팀을 전진 배치했습니다. 과거의 특수통들, 추미애 사단에 밀려서 한직으로 자천이 됐던 이 윤석열 사단, 이른바 윤석열 사단 검찰들을 전진 배치를 해서 이재명 수사를 새로 시작을 했죠. 특히 대장동 수사 같은 경우 수사팀이 완전히 바뀌면서 이재명 그 대표가 대장동에 저수지를 만들었다. 선거 자금을 위한 저수지를 만들었다. 자, 그런 것을 밝혀냈고 핵심 접근 두 사람 김용, 정진상을 구속까지 시켜서 이제 이재명만 남기는 그런 상황이 됐고 아시다시피 성남 FC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미 검찰이 소환 통보를 했고 이재명은 지금 지방에 경청 투어를 한다 이렇게 하면서 국민의힘은 도피 투어를 한다 이렇게 할 정도로 압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수사권 그러니까 인사권을 통해서 검찰 수사진을 대폭 교체했기 때문에 이런 수사에서 성과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 원포인트 그 인사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 이것이 좀 미진하니까 지난 그 9월 달에 원포인트 검찰 인사를 해서 수원지검 2차장을 전격 교체했습니다. 수원지검 2차장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를 지휘를 하는데 신임 그때 새로 임명된 김영일 검사가 수원지검 2차장으로 들어갔는데 이 김영일 2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그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었죠. 그 직계 라인에서 특수 일부 부부장 검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특수통으로 불리는 검사를 또 투입을 해서 지금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이것은 쌍방울과 관련한 여러 가지 김성태 지금 해외 도피 중인 김성태 이 전 회장 쌍방울 전 회장과 관련돼서 또 대북 사업까지 연결돼서 이재명을 압박하는 자 그런 수사가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결국 이런 것을 보고 羹 잡는 매 이재명 잡는 한동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그것이 아주 클라이맥스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노웅래 민주당 뇌물죄 노웅래 의원에 대한 국회의 체포 동의안이 부결됐죠. 그 부결됐는데 그것을 두고 민주당이 이 이재명 체포 동의안이 상정됐을 때를 가상을 해서 이재명 체포 동의안 부결의 예행 연습을 했다. 이런 평가가 정가에서 나오죠. 그런데 이것을 또 한쪽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노웅래 체포 동의안 그 제출 이유서를 읽으면서 역대 최장 시간 읽었다는 것이죠. 읽으면서 이재명 체포동의안 이유서를 읽는 예행 연습을 했다. 이재명 체포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국회의원들에게 설명하는 그 예행 연습을 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상황이죠. 한동훈 장관이 어제 정부 가천청사에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마치 도어 스태핑, 그 윤석열 대통령이 잠정 중단한 도어 스태핑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신하는 것처럼 출근길에 기자들의 질문이 한동훈 장관에게 쏟아집니다. 그만큼 이 관심의 그 중심에 서 있는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그런 장관이죠. 지금
농내 체포동의 이유서에서 여러 가지 상세한 내용들을 5분 몇 초에 걸쳐서 1900자 이렇게 역대 최장으로 상세한 내용들을 막 밝히니까 민주당에서 피의 사실 공표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피의 사실 공표다. 여기에 대해서 따끔하게 한동훈이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민주당과 농내 의원은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하는데 부인하는데 그렇다면은 그것은 피의 사실이 아니고 피의 사실 공표라고 주장할 게 아니라 허위 사실 공표라고 주장해야 하는 것 아닌가? 내가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을 해야지 돈 안 받았다고 하면서 왜 피의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역공을 가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부결을 시킨 걸 보면 농내 체포동의안 제 설명이 과했던 게 아니라 오히려 부족했던 것 아닐까 생각한다. 너무 말을 많이 했다. 체포동의 이유서에 뭐 너무 여러 가지를 담았다. 말을 최장 역대에서 가장 길게 했다. 이런 이야기 하지만은 내가 말한 게 부족하니까는 부결된 거 아니냐. 내가 가결시켜 달라고 이유서를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국회의원들 민주당이 부결시켰으니까는 내가 설명이 너무 짧았던 것 아니냐. 이렇게 또 일종의 야유를 하는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을 야유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민주당은 어차피 다수당의 힘으로 부결시킬 테니 상세하게 그냥 설명하지 말고 대충 넘어가자는 말씀 같은데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직자가 그럴 수는 없다. 자, 이렇게 잘라 말합니다. 그리고 또 이 체포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실질적인 자료를 내가 제공하라는 제공을 하라고 그런 자리가 마련된 거다. 국회 본회의에서. 근데 증거 자료 없이 어떻게 국회의원 당신들이 체포 동의 여부를 판단하느냐. 뭐 당신들이 이렇게 표현 안 썼지만은 내가 이렇게 자세하게 증거도 하고 이 정황도 하고 설명을 해줘야지 검찰 수사 결과를 설명을 해줘야지 국회의원들이 판단을 할 게 아니냐. 그런 설명 없이 그냥 체포해도 되냐 안 해야 되느냐 이것을 한다는 것은 그냥 어떤 정치적 판단만 하겠다는 거냐. 이렇게 야유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체포 동의 이유 설명서 앞으로 한 번 더 있겠죠. 여러 차례 있을지 모르지만 우선 당장 예상되는 것은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 있습니다. 지금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체포동의서가 이 국회에 제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한동훈은 이재명 체포동의서를 이번에 예행 연습했다. 아마 이재명 체포동의서에서는 혐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은 이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것뿐이 아닙니다. 체포동의안이 계속 제출될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이 방탄국회를 계속 열어서 부결시키면은 그 다음에 또 뭐 변호사비 대납이요, 그 다음에 대장동, 정치자금법, 백현동 줄줄이 계속 체포동의안이 들어올 수도 있죠. 자, 그때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체포동의안을 이유를 읽으면서 그러면 또 이재명은 반박을 하겠죠. 본인은 국회의원이니까는 그 본회의장에 나와서 의사진행 발언을 얻어서 최후 진술을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 농내도 그렇게 했죠. 자, 그런 장면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지금 한동훈 장관은 이재명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이거는 민주당을 겨냥해서 부쩍 지금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론을 환기시키는 이런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가령 예를 들어서 최근에 민주당이 이 웹자보라는데 이재명을 수사하는 각 여러 가지 혐의를 수사하는 수사검사 16명의 명단을 조직표처럼 만들었죠. 무슨 조폭 조직도처럼 만들어서 현상 수배처럼 만들어서 뭐 윤석열 사단 도장 쾅 찍고 한 것 이것을 막 돌렸죠. 그것을 처음에 만들어 달라고 한 쪽이 한동훈 이재명 국회의원실의 보좌관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실 보좌관이 당에 연락을 해서 거의 뭐 지시처럼 한 거죠. 이런 것을 만들어라. 그래서 좌표 찍기로 해서 이재명 지지자들이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도록 그래서 뭐 가족들까지 지금 뭐 불안해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돌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윤석열 검찰이 그래서 좌표 찍기를 해서 자기를 수사하는 공직자들을 공격하는 것은 불법 부당한 외풍이다. 이재명을 겨냥을 한 것이죠.
좌표 직결해서 자기를 수사하는 이재명 자기를 수사하는 공직자들을 공격하는 것은 불법 부당한 외풍이다. 그 외풍을 막는 것이 법무부 장관의 임무다. 검찰과 경찰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사를 할 것이다. 자, 이렇게 정면으로 받았었습니다. 그동안 이재명을 공격한 한동훈 장관의 어록은 상당히 많죠. 아주 촌철살인 같은 말들이 있는데 간략하게 한 3가지 정도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가령 이재명이 대장동 수사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 못 믿겠다. 특검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죠.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까지 같이 엮으려는 물타기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수사받는 당사자가 쇼핑을 하듯이 수사기관을 선택할 수는 없다. 검수완박 논리 중에 하나가 수사와 기소권 분리인데 민주당은 왜 매번 수사와 기소가 결합이 되어 있는 특검을 하자고 하느냐. 아픈 것을 딱 찌른 것이죠. 자, 그리고 이재명이 본인에 대한 정치 탄압 이것을 주장을 하니까 한동훈 장관은 아무리 다수당 대표라도 죄가 있으면은 못 덮는다. 이렇게 일축을 했고 그때 이재명 그 보좌관이 김현지 보좌관이 선거법 관련해서 소환 통보가 검찰에서 왔을 때 문자 메시지를 이재명에게 보냈죠. 그것이 국회에서 포착이 됐습니다. 전쟁입니다. 소환 통보 왔다고 전쟁입니다. 이 문자 메시지가 포착이 됐을 때 한동훈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이건 전쟁이 아니고 그냥 범죄 수사다. 한마디로 그냥 제압을 해버렸죠. 이재명이 최근에 그 본인이 소환 이번에 성남FC 사건으로 소환이 되니까 이재명이 윤석열 정부가 망나니 칼춤을 춘다 이런 식으로 거의 막말을 했죠.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아니 그냥 다른 국민처럼 일반 국민처럼 이 나라의 사법 시스템 앞에서 대응을 하시면 된다. 그래야만 하는 것이 이 나라의 법이다. 다른 국민들처럼 그냥 검찰에서 소환 오면은 가서 소명할 것은 소명하고 또 제가 있으면은 뭐 처벌을 받고 제가 없으면은 뭐 다시 풀려나고 뭐 그런 것 아니냐. 일반 국민들 그렇게 하는데 왜 혼자서 뭐 망나니 칼춤 같은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치받는 겁니다. 근데 좀 이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재명은 본인에 대해서 공격을 누가 하면은 그때 바로 반박을 하죠. SNS 활동을 심야 밤늦게까지 새벽까지 하면서 막 반박을 하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공격하는 데 대해서는 대꾸를 잘 안 합니다. 대꾸를 잘 안 하고 오히려 뭐 침묵을 해버리는데 왜 이럴까? 한동훈 장관에게 섣불리 반격을 했다가는 또다시 대치기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 법사위나 예결위 뭐 본회의에서 많이 국민들에게 생중계가 됐죠. 어설프게 한동훈을 공격하다가 대치기 당하는 자 그런 모습들. 가장 최근에 김의겸이 청담동 뭐 술집 이야기 했다가 완전히 제압을 당했죠. TV로 생중계되는 과정에. 나는 장관직 걸 테니 당신은 뭘 걸겠느냐 이런 말 해서 뭐 야합했다 더3사 야합했다고 그러니까는 김의겸이 겨우 반응한다는 게 야합이 아니고 협업이다. 그래서 또 자승자박을 했죠. 자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은 섣불리 한동훈의 공격에는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치기 당할까봐. 겨우 한다는 게 지금 어제 화제가 된 내용이 이겁니다. 겨우 이렇게 한동훈 말에 대꾸를 한다는 게 이거죠. 뭐냐면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 본회의에서 농내에 대한 체포동의안 통과를 통과를 호소를 하면서 그러니까는 체포동의 이유서를 낭독을 했죠. 그 낭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녹음이 돼 있다. 뭐 농내가 저번에 돈을 받았는데 뭘 또 주시냐. 저번에 받은 돈 아직도 다 못 썼다. 이런 이야기. 그리고 돈봉투가 오가는 부스럭 소리까지 다 녹음이 돼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이재명이 겨우 이거 하나 가지고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뭐 농담조로 한동훈을 조롱을 했다고 합니다. 뭐냐면은 어제 최고위원회의 공개회의를 마치면서 비공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재명이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린다. 김성한 의원이 정책여장이죠. 김성한은 김남국 의원에게 돈봉투 전달하는 소리 같은데 이렇게 하면서 좀 비꼬았다. 비꼬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그러니까 이 뭐 무슨 뜻으로 한 말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이게 본인의 입장에서는 너무 과하게 설명을 한 것 아니냐, 돈봉투 부스럭까지 이런 말을 하려고 하면서 뭐 조롱한다고 했는데 이 이재명이 이 한동훈의 이렇게 어떤 말을 언행에 반박을 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이 정도 그냥 본인은 조롱한다고 조롱하지만 이것이 뭐 조롱거리가 되는지도 모르겠고. 자, 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은 한동훈 앞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쭈그레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동훈이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장치, 인사를 통해서 이재명을 법망 안에 가두는 그런 것이 거의 지금 거의 가뒀죠. 법망 안에 다 가둬놨습니다. 그런데 또 정치적으로도 이재명을 불안하게 하는 그 요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것을 예상을 하고 그렇게 했는지는 뭐 불확실하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정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장이죠. 그런데 이번에 새해 사면에서 특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행사한 특사 그 내용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짰는데 거기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경수를 복권 없는 사면 이런 형태로 일단 5개월 형기 5개월을 남겨놓고 내보냈죠. 이렇게 되니 지금 당장 이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체제가 왔다. 친문재인, 친문의 핵심 김경수가 지금은 총선이나 대선에는 출마할 수 없지만 이번 대선까지 자기 대선까지 그런데 당 대표는 될 수 있다. 자, 이런 해석이 나오기 때문에 그 당헌 당규를 약간 고치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낙마를 하고 손절당한 다음에 그 대체제로 김경수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결과적으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만들어줬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김경수가 당권을 지게 되면은 친문 쪽에서 지게 되면은 더 이상 방탄을 안 하겠죠. 민주당 차원에서 이재명 지키기를 하지 않겠죠. 자, 그래서 그런 장치까지도 한동훈의 머리에서 놓은 것 아닌가. 그런 분석이 지금 여의도 정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한동훈과 이재명의 마지막 승부는 거기서 결정이 될 겁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체포동의안,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상정이 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 상정 이유서를 그러니까는 제출 이유서, 체포를 해야 되는 이유서를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이 뭐 반박을 하겠죠. 그 자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을 해서 자 거기서 또 공방이 오갈 텐데 지금까지 이 두 사람의 전개된 내용을 보면은 한동훈의 일방적 KO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두 사람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자기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1위, 2위를 하고 있죠. 1위는 물론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인데 이재명이 1위인 것은 당연하죠. 바로 직전에 뭐 대선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때 윤석열 후보와 근접한 차이로 갔기 때문에 지금 1위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여론조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은 겨우 지지율 한 20% 됩니다. 20%대. 본인이 이 대선에서 받은 47%의 반타작 된 지지율로 뭐 1위를 하고 있죠. 지금 자기 대선 후보감 아직 없다가 가장 많습니다. 가장 많이 응답을 하고 그 다음이 이재명이죠. 근데 어쨌든 그리고 2위는 한동훈이 계속 나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기 대권 주자. 그리고 범여권 중에서는 1위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현재 자기 대권 주자 여론조사 1위와 2위가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2위가 1위를 링바크로 아예 내던져 버릴 가능성이 높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가 뒷담화였습니다.